최근에 열심히 몰두하던 작업이 있는데요.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의뢰받은 작업을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괜찮게 좀 더 창의적으로 할수록 이 의뢰하신 분의 수정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그 작업에는 또 별로 지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후자가 시간이나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뢰하신 분은 만족하실지 몰라도 이게 어디에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할 텐데요. 이게 제 기준에서는 작업 퀄리티가 낮으니까 내놓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이라고 이만큼의 보수를 받아도 되나? 이런 좀 깨림칙한 마음도 들었고요. 이런 찜찜한 마음을 안고 그냥 저품질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의뢰하신 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나름은 요령을 터득해서 그 요령대로 대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면 올해 제 목표가 열심히 살지 말기, 그냥 대충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물불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이 열심히 정신이 도졌구나 싶었습니다. 이 정확한 속내를 알 순 없지만 이 몇 번 경험한 의뢰인 분은 그냥 대충 작업한 결과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같은 보수에 일을 더 적게 해도 되니까 좀 이상하고 희한하긴 해도 저에게는 사실 잘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좋은 상황에서 저는 자꾸만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손이랑 머리가 자꾸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나야말로 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습관처럼 굳어버린 이 열심히 하기 정신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구나 싶었습니다. 인생에서는 일이든 인간관계든 사랑이든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중요도에 따른 완급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살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처음에 말씀드린 에피소드처럼 그냥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에 익숙해서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어떤 인생의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이 좀 미숙하고 융통성이 부족해서 고지식하고 인생을 열심히는 살지만 때때로 현명하게 잘 대처하지는 못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현명함의 자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살고 계신가요? 제 주위를 둘러봤을 땐 이 인생을 마음 편하게 대충 살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박적으로 다 같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문제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도 다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요. 계속 조금만 더 이러면서 나 자신을 그리고 옆 사람을 앞사람 뒷사람까지 다 같이 책찍질하면서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전히 계속 질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야지 돈도 많이 벌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연을 비단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일이나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발췌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돼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좀 진부하긴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나아가려는 방향,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깊은 일이나 사람 등에는 정성껏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야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적당히 흘려보내거나 대충 대처하는 자세가 내 인생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이나 사람에는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계속 어중이 떠중이처럼 어설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분명히 자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뭘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늘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무턱대고 함부로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열심히 살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이유는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과거 산업화 시대보다 더욱 이 인생의 속도, 그러니까 스피드보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춘의 시기를 산업화에서 보낸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영향력을 저희 젊은이들이 너무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도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기,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기, 이런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관은요, 거의 모든 산업에서 투여한 노동량과 시간 대비 이익과 임금이 비례할 때, 그리고 산업과 경제가 고성장하고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일의 절대적인 속도와 강도가 중요할 때 유효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태어난 세대에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라는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70년대, 80년대 이후 태어난 이 세대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그가 배고픈 빈곤의 비참함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덕분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열심히 정신, 이거를요, 타인, 특히 너무나도 소중한 이 자식에게 강조하고 또 심지어 강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윗세대가 걱정과 조언을 하는 이런 배경을 이해는 하되 이 표면적인 말에 속거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불안한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저희들의 이 시대가 결코 녹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도처에 기회가 널려 있고요.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까지 길어졌기 때문에요. 무턱대고 예전처럼 속도를 높여서 열심히 살기보다는 그냥 현재 하는 일을 적당히 하면서 대신에 안테나를 바짝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절호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탁 포착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채롭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다단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강강강강강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만 살면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서 일찍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언제 악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이걸 잘 구분해서 완급 조절을 잘하고 강약 조절을 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이 부모 세대를 봤을 때 저는 그들이 그리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대를 전부 일반화할 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미 경제적 풍요를 이루셨고 이 노후의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속 어떤 끝없는 결핍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계속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부족한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특히 이 물질적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걸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니면은 자신 스스로 충족해야 되는 이 인정 욕구를 자식들에게 채우려고 하거나 심리적으로 너무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모를 버거워한 자식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셔서 가장 소중한 대상과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맞구나. 과연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일까? 씁쓸하지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제 책상에는 선물 받은 작은 화분이 있는데요. 별로 정이 안 가서 분갈이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요,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냥 때 되면 물 주고 그렇게 대충 키우는데도 잎은 점점 무성해지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꽃까지 피웠어요. 그래서 이 화분을 볼 때마다 인생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오래 제가 세운 열심히 살지 말기, 그냥 대충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가볍게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봅시다.